여러분, 인류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단 하나 남았다면, 그런데 그걸 포기하면 친구를 살릴 수 있다면, 그런데 그 친구가 외계인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소개할 책은 단순한 SF가 아닙니다. 이건 과학으로 시작해서 우정으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 앤디 위어의 대표작 프로젝트 헤일 메리. 지금부터 저와 함께 프로젝트 헤일 메리의 세상 속으로 빠져 보시죠. 안녕하세요. 책 읽는 원식입니다. 오늘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앤디 위어의 프로젝트 헤일 메리라는 책을 리뷰해 드리고자 합니다. 책이 두께가 한 7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저는 되게 재밌게 잘 읽었어요. 너무 술술 잘 써서. 물론 중간중간 되게 어려운 과학 이야기가 나와서 문과충인 저로서는 조금 이해하지 못했던 내용들도 있었는데, 결국은 또 친구와의 우정, 스포? 자, 먼저 이 책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인류 멸망을 막기 위해 우주로 떠난 우주선에서 혼자 살아남은 한 인간이 타자와 만나서 다시 인간성을 회복하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이제 앤디 위어의 대표작 중에 하나고요. 앤디 위어는 제가 지난번 내돈내산 프리뷰 때 말씀드렸지만 마션의 작가입니다. 세계적인 SF 작가고, 2021년 출판됐고 2022년 휴고상 장편 부문 이제 최종 후보에 올랐었고요. 올해 3월에 또 프로젝트 헤일 메리라는 동명의 영화로도 이제 개봉이 돼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었던 그런 작품이죠. 그래서 출판된 지는 오래됐지만 우리나라에선 역주행, 영화가 개봉되니까 굉장히 높은 순위권에 있었고, 이 책이 이제 3월 교보문고 베스트 1위입니다. 모든 책 중에서 가장 이제 인기가 좋았던 그런 책이었고요. 이 책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스포가 조금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주인공 라일랜드 그레이스는 어느 날 우주선 안에서 깨어납니다. 문제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우주에 있는지, 함께 있던 동료들은 왜 죽어 있는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면서 라일랜드는 지구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져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태양 에너지가 줄어들고 있고 그 원인은 아스트로파즈라는 미생물 존재입니다. 이 존재는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서 증식하며 이대로라면 지구가 빙하기라는 재앙을 맞게 됩니다. 인류는 마지막 희망으로 프로젝트 헤일 메리라는 프로젝트로 이제 헤일 메리 우주선을, 헤일 메리호를 우주로 보내게 됩니다. 이 라일랜드 그레이스는 그 임무의 생존자이자 사실상 마지막 카드죠. 여기까지만 보면 전작 마션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저는 마션을 읽진 않았지만 한 남자가 과학으로 살아남은 그런 이야기잖아요, 마션이. 하지만 이 프로젝트 헤일 메리는 중반부터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이 라일랜드 그레이스가 외계 생명체를 만나게 됩니다. 그 외계 생명체 이름은 로키. 로키 역시 자기 행성을 구하기 위해 온 존재죠. 둘은 언어도 생물학도 감각체계도 모든 게 다릅니다. 하지만 과학을 매개로 소통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작품의 심장이 됩니다. 제가 한번 줄거리를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뭐 더 딥하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그건 진짜 스포가 될 수 있어서 일단 로키의 존재까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 뒤에도 써 있어요. SF 역사상 가장 위대한 우정을 그린 대서사시, 우리는 지구부터 구하기로 했다. 물론 이것만 읽으면 그냥 인간과 인간의 우정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겠구나. 어쨌든 제가 좀 큰 스포, 외계인이 나옵니다. 로키.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감동 깊게 읽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으셨을지, 읽으신 분들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이 프로젝트 헤일 메리에서 헤일 메리라는 제목을 한번 좀 짚고 가고 싶어요. 이 헤일 메리가 미식축구에서 경기 막판에 던지는 장거리 패스를 의미하거든요. 성공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마지막 희망을 걸고 던지는 승부수, 이거를 이제 헤일 메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프로젝트 헤일 메리는 바로 인류가 멸망 직전에 던진 마지막 희망을 가진 승부수라고 보면 됩니다. 이 제목이 아주 적절한 게,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헤일 메리, 지구, 그리고 라일랜드 그레이스가 닥쳐있는 상황이 굉장히 한계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확률도 불가능에 가깝고 정보도 되게 제한적이고 그 광활한 우주에 혼자 살아남아 있고, 옆에는 자기와 가치관, 이거 뒤에도 써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옆에는 자기와 이제 같이 떠난 그 우주인들 시체 두고만, 그들은 죽었거든요, 남아있게 되고, 거기다가 실패하면 그냥 끝이잖아요. 그런 이제 상황을 담고 있는 환경에 어울리는 제목이지 않나 싶고요. 주인공 두 명에 대한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라일랜드 그레이스는 전형적인 영웅이 아닙니다. 이런 SF물 보면은 영웅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요 앤디 위어 작품들 보면은 주인공이 영웅으로 그려지지 않아요.
물론 결론적으로는 영웅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영웅, 히어로 하면 떠오르는 그런 막 모습들 있잖아요. 막 힘세고 막 되게 유머가 없으면서도 막 뭔가 다 해내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고, 근데 그런 모습보다도 약간 찌질한 느낌도 있습니다. 거기다 직업도 군인도 아니고 우주 비행사도 아니고 원래 과학교사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 과학교사라는 설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게, 과학교사, 뭐 과학자, 문제를 쪼개고 분석하고 계산하고 실험하고 배우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라일랜드 그레이스가 과학교사로 등장한 게 아닌가 싶고요. 이 그레이스의 장점을 저는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과학적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극한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과학적으로 사고, 그러니까 티적 사고인가 이게? 과학적으로 사고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바로 교육자의 역할입니다. 만약에 이 책에서 그레이스가 전사, 되게 히어로적인 그런 인물로만 나왔으면 사실 이야기가 전개가 안 됐을 것 같은데, 과학교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식을 독점하려고 하지 않고 설명합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로키하고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데, 그런 점도 이 라일랜드 그레이스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간적 약함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형적인 영웅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 인물이 더 마음이 갑니다. 라일랜드는 처음부터 본인이 숭고하게 희생해야겠다고 말한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자기는 안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인간적인 모습, 인간적 약함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그려지고요. 특히 이제 후반부에 제가 스포할 수는 없지만 이제 나오게 되는 그 라일랜드 그레이스의 선택이 있는데, 이 선택이 이 작품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영웅은 원래 영웅이라서 희생하는 것인가, 아니면 상황 속에서 영웅이 되어가는 것인가? 라일랜드 그레이스는 후자에 가깝고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주인공이 바로 외계인 로키입니다. 프로젝트 헤일 메리가 되게 인기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로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앤디 위어가 굉장히 잘한 지점 중에 하나가 로키를 인간으로 그려내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외계인 하면은 막 눈 이렇게 있고 코 이렇게 있고 입 있고 ET 생각해 보셔도 좋고, 어쨌든 인간과 되게 유사한 생명체처럼 보여지게 되잖아요. 피부가 좀 다르거나 크기가 다르거나 할지언정. 그런데 이 앤디 위어는 로키를 인간처럼 생긴 외계인으로 만들어내지 않고 굉장히 낯선 존재로 만듭니다. 약간 거미 같기도 하고요. 약간 다리가 여러 개 달려있는 뭐 갑각류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외계인, 특히 외계인 중에서도 뭐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 저그나 혹은 프로토스의 그런 생명체, 그러니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느낌이 드는, 이성적 사고가 없다라는 그 생각이 드는 그런 존재들 말고는 대부분 다 인간처럼 그려내는데, 이성적 사고를 하는 외계인들은 이 책에서는 그런 이성적 사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과학을 굉장히 잘하는 외계인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처럼 그리지 않았다라는 게 저는 좀 앤디 위어가 되게 잘한 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로키의 매력은 압도적인 공학 능력입니다. 외계인이 어떻게 공학을 해?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만약에 외계인이 있다면 우리 인간을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공학적 능력이 뛰어나서 요게 이제 엔지니어거든요. 요게 이제 그 라일랜드 그레이스하고의 합이 굉장히 잘 맞는 부분으로 묘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투와 리듬이 재밌습니다. 이 번역된, 제가 원문은 못 봐서 모르겠지만 번역된 책 보면은 얘기 나눌 때 끝에 무조건 뭐 말을 한 다음에 질문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요런 로키식 그 표현이 하나의 어떤 생명력을 캐릭터에 불어넣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아름다운 부분 중에 하나는, 전혀 다른 존재인 인간과 외계인이 서로를 완벽히 이해해서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완벽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믿게 된다는 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책의 주제, 여러 가지를 뽑을 수 있겠지만 저는 바로 인류애를 넘어선 생명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임무의 목적은 지구 구원이었잖아요. 그런데 로키를 만나면서 목적이 확장됩니다. 그레이스는 인간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행성의 생명도 구할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되죠. 이때 이 작품은 묻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인간인가 아니면 생명인가? 이 질문 때문에 이 프로젝트 헤일 메리가 단순한 재난 SF를 넘어서는 그런 위대한 작품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과학의, 이건 뭐 제 나름의 생각인데 재발견? 사실 저 진짜 과학 못하거든요. 저 진짜 과학 때문에 재수했는데 저 진짜 물리 만든 사람 찾아가서 죽이고 싶다 할 정도로 과학을 진짜 못했어요. 지금도 사실 잘 모르는데, 이 과학이 단순한 장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되고 실제로 이 사건을 밀고 나가는 엔진이 되죠.
이 프로젝트 헤일 메리에서 계산, 실험, 열역학, 천문학, 생물학 등은 생존 방식이고 이거를 읽어 나가면서 우리 독자들은 같이 그 과학을 풀어나가는 느낌까지 받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앤디 위어가 굉장히 쉽게 어렵지 않게 잘 풀었었어요. 물론 전문 용어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잘 풀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정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사실 이 그레이스와 로키는 말이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학, 물리, 패턴, 행동 방식으로 서로의 언어를 번역하게 되면서 이제 서로의 언어를 인식하게 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언어가 같아서 우정이 생기는 게 아니라 서로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나를 해치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 하나에서 이 우정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도 참 흥미로웠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영웅주의의 재해석 측면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타고난 영웅을 찬양하거나 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라일랜드 그레이스는 두려워하고 회피하고 그리고 강제로 이 임무에 프로젝트 헤일 메리에 투입된 거였거든요. 사실상. 근데 마지막에 스스로 선택을 하게 되고 이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으로 다가오죠. 영웅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올바른 쪽으로 한 걸음 더 나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좀 영웅을 재해석해 볼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했고요. 사실 이 책과 마션을 이제 비교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마션을 읽지 않아서 제가 좀 비교를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정보를 위해서 제가 마션을 조금 공부해서 알려드리면 일단 마션은 그 주인공이 마크 와튼인데 혼자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혼자서 살아남기. 근데 요 프로젝트 헤일 메리는 로키와 이제 라일랜드 그레이스 둘이 함께 살아남기. 요게 좀 가장 큰 차이점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마션은 화성이 배경이었다면 요거는 이제 화성 차원이 아닙니다. 그냥 그 태양계를 넘어섰어요. 훨씬 멀리 갑니다. 그런 것도 좀 다른 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감정의 폭에 있지 않나 싶은데 마션은 인물이 조금 더 똑똑하고 좀 멋있게 유머러스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그려진다면 이 프로젝트 헤일 메리는 좀 더 마음 찡하게 만드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마션을 읽지 않아가지고 한번 나중에 읽고 마션도 리뷰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 이 마션도 프로젝트 헤일 메리도 모두 읽으신 분 계신다면 한번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SF 하면 늘 빠지지 않는 게 바로 과학적 검증이잖아요. 일단 이 책 자체는 현실과학에 기반한 부분은 굉장히 탄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질량이나 에너지, 상대 속도, 열 관리, 우주선 구조 등등 앤디 위어 특유의 계산형 SF답게 되게 짜임새가 있고요. 다만 이제 허구적 상상력에 나오는 부분이 있죠. 바로 중요한 지구의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존재 아스트로파지. 이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고 항성 간 이동이 이제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 밀도를 제공하는 이 아스트로파지는 허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뭐 이 책이 과학 책은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좀 재밌게 소설이니까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너무 진지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책의 주인공은 두 명이지만 저는 영화에서도 주인공급으로 나오는 에바 스트레이트라는 이제 인물이 나오거든요. 이 인물도 좀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었어요. 굉장히 논쟁적인 인물인데요. 그녀는 인류 생존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거의 모든 윤리적 선을 넘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넘기도 했고요. 하지만 악역으로만 그려지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선량한 인물로만 나오지도 않죠. 이 에바 스트레이트는 인류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어디까지 희생시킬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너무 개인의 자유만을 추구하면 인류의 생존이 위태할 수 있고 또 너무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각각의 인간들이 고민하게 만드는 그 질문을 인간으로 만든 게 바로 이 에바 스트레이트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에바 스트레이트라는 존재 때문에 이 책이 좀 더 입체감 있게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책을 보면은 이 라일랜드 그레이스가 깨어나서 지금 계속 우주로 이제 나아가면서 그 생존을 위해서 고민하고 로키를 만나는 그런 현실적인, 그러니까 현재의 측면과 이 라일랜드 그레이스가 왜 우주선을 타게 되겠는지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는 과거 이야기들이 계속 이렇게 병치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입체적으로 좀 재밌게 읽을 수 있었고요. 이 책은 결말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특이해요. 스포가 있어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레이스가 단순히 지구를 구하는 임무를 완수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누구를 구할 것인지, 어디에 남을 것인지,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죠. 이 결말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던 이유가 인류 구원이라는 아주 거대한 서사,
그러니까 개인 인간이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그런 거대한 서사를 개인의 선택으로 이제 좁혔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인상 깊었고요. 결국 삶의 의미는 생존 자체에 있기보다는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데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앤디 위어가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 책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는 가독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과학 이야기가 많은데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앤디 위어의 좀 위대한 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앤디 위어가 감정을 잘 설계했어요. 초반에는 되게 미스테리하거든요. 막 내가 깨어났는데 기억도 안 나. 근데 옆에 시체가 두구가 있어. 그리고 막 로봇이 와가지고 이제 뭐 먹을 시간입니다. 이제 뭐 할 시간입니다. 그래. 무섭잖아요. 미스테리인데 중반에는 이제 친구를 만나게 되고 로키를 만나게 되고 마지막에 가서는 우정과 희생으로 감정이 확장되는 그런 것도 앤디 위어가 참 글을 잘 쓴다 라고 생각을 해보는 지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로키라는 캐릭터 하나만으로도 실제로 그래서 이 영화가 개봉된 이후에도 로키 캐릭터로 인형도 많이 만들고 굿즈들도 많이 판매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로키라는 캐릭터 하나만으로도 이 책은 되게 한번 읽어볼 만하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하고 있는, 알고 있는은 아니죠. 우리가 그냥 상상하고 있던 외계인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다. 그 지점에서 저는 참 이 책이 읽어볼 만하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앤디 위어가 쉽게 풀어냈지만 과학적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은 좀 지칠 수도 있어요. 또 책 페이지가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더 그렇고요. 근데 뭐 그런 사소한 지점 빼고는 정말 좋은 점들이 많은 그런 책이다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 프로젝트 헤일 메리를 읽고 인상 깊었던 구절 몇 개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먼저 67페이지입니다. 속도에 대한 약간 과학 내용인데, 속도란 상대적인 것이다. 두 사물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면 속도라는 개념은 아예 성립하지 않는다. 고속도로의 자동차는 땅에 비교했을 때 시속 70마일로 운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옆의 자동차와 비교하면 거의 0의 속도로 움직이는 셈이다. 그럼 저 측정 속도란 무엇의 속도를 측정한다는 뜻일까? 답을 알 것 같다. 그렇습니까? 땅과 비교했을 때 시속 70마일? 그렇습니다. 그냥 인상 깊었어요. 아, 이게 속도가 이런 거구나. 맨날 시속 몇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217페이지인데요. 당황하는 데에는 한 가지 좋은 부작용이 따른다. 덕분에 나는 미친 듯이 원통에 덤벼드는 대신 가만히 그것을 바라보게 된다. 그러니까 인간이 당황을 했을 때 되게 안 좋은 감정이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좋은 부작용이 있고 일단 가만히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실마리를 찾아간다는 거, 요런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황했을 때 막 덤벼드는 것보다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좋은 부작용을 우리가 느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뭐 한 두 가지 정도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 그래서 이 책은 전작인 마션의 과학적 문제 해결, 미스테리 구조, 빠른 전개, 유머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도 거기에 우정과 희생의 감정적 깊이까지 더한 아주 수작이다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인류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를 포기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 하나 때문에 이 책은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앤디 위어의 프로젝트 헤일 메리, 책 읽는 원식이었습니다. 백괄조 안녕.